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가 부족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쪽에도 착석 가능합니다. 남원시 TV 유튜브에 이거 나가나요 오늘? 유튜브는 안 나가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여기 기자분들이 다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다 오실 것 같습니다. 방송사도 다 오셨고요. 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원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대법원 판결 결과에 관련한 남원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통이나 무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보전산과장 이영민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남원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남원시 공식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진행 순서는 계획,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원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대법원 판결 결과 관련 남원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남원시장 최경식입니다. 지난달 29일 남원시와 대주단 사이의 남원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부당한 계약 구조를 바로잡고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결국 우리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앞에 시장으로서의 책무와 신념이 무너지는 참담함을 느끼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과가 지역 소멸 위기의 절박함을 이용해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 재정을 담보로 피해를 전가한 민간 투자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이 없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남원시는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며 재정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할 계획입니다. 첫째, 배상액을 조속히 상환하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속하게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대주단에 대한 배상액 상환 방식도 부채가 아닌 그동안 예산 절감 등으로 확보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통해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불필요한 연체이자 부담을 줄이고 심리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둘째, 시 재정 손실 보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설물 소유자인 남한 테마파크 주식회사를 상대로 신속하게 우상권을 청구하고 시설물과 관련된 채권을 정리하여 시 재정적 피해를 보전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셋째,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설물 인수 및 정상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시행사 소유인 모노레일 등 시설물을 법적 절차에 따라 인수하고 안전점검 및 리뉴얼 과정을 마쳐 조속한 정상화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30년 완공 예정인 경찰 수련원과 연계해서 한파구 일대를 남원의 새로운 관광 거점이자 시민의 자산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넷째,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민자사업 검증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겠습니다. 향후 모든 대규모 민자사업 구상 시 전문 인력을 통한 타당성 검증을 철저히 하며 의무화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 시의회 협력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체계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이번 판결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익을 부풀려 재정 보증을 회유하고 피해를 전가하는 민간투자 사업자의 회해는 바로잡지 못했지만 남원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행정 전반을 더욱 엄격히 되돌아보겠습니다. 위기를 거울 삼아 남원시는 앞으로 행정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1,500여 공직자는 시민과 시의회의 뜻을 모아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헌신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정을 믿고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시민 통합과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부시장이랑 부시장들 차이 안 나시죠? 필요하면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인 1질문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질문은 상황에 따라 조정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연합뉴스 TV 엄승현 기자입니다. 예. 지금 어쨌든 조속히 상황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배상의 가치가 505억 정도 되면은 예. 남원시 국내상의 한 5% 정도 되더라고요. 4.8% 정도. 1%.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좀 재정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1차적으로 지금 회견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 통합안정화 기금을 지금 조성해놓은 예산이 한 520억 정도 지금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합안정화 기금을 가지고 우선 변제하는 목표를 좀 두고 있고, 우리 시 행정에서의 의견은 그 전액 변제를 예상을 하고 이제 시의회에 제출하겠지만, 내일 지금 시의회가 지금 이시회가 있기 때문에 좀 의원님들하고 또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체이자를 지금 현재 우리가 벌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1,300만 원 정도가 지금 연체가 나오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일시 상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올해 예산 수립을 할 때 그 모든
감안을 해서 지금 통합 안정화 기금을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타 사업을 추진을 한다거나 또는 그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복지 또는 용업 예산 또는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은 지금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시장 배양 치원들입니다. 네. 네,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명숙 의원하고 대화를 하실 때 네. 모든 책임은 시장님이 지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시민이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시장의 책무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도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소송의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사실들도 있고 또 저희가 감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을 했고 시의회에서 질문을 했을 때 시장으로서 책무는 바로잡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그 과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내용에는 저는 없어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1차, 2차, 3심까지 온 그 과정 중에서 우리 실무진들과 또 그리고 법률 자문단과 최선을 다해서 남은 시민들을 위해서 남은 시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책임을 다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방금 네. 그 다음 기자분 질문하십시오. 예. 한파우의 단지에다가 약 3천억을 지금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방금 가서 둘러보고 왔는데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둘러보는데 관광객이라고 하니까 한 명도 오지 않고 있고 네. 현재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또 그 이전 약 20년, 30년 전부터 개발하면서 약 1,500억 이상이 투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건물 지어져 있는데도 지금 5년째 텅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다가 무슨 목기단지니 무슨 뭐 화가들 뭐 그림 전시장 무슨 보자기 단지 해서 약 3천억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지금 모네레이 사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남은이 지금 부도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데 거기다가 3천억씩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고 시장님은 떠나버리고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여기 우리 기자님이 그 잘못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예. 3천억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참고로 지금 그 한파우에 있는 게 지금 대표적인 게 시립 김종률 미술관입니다. 예. 김종률 미술관에 작년 한 해 동안 18만 명 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 남은 무슨 경제 잠깐 얘기 어떻게 들어보세요. 됐습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5.7 전시관을 지금 3년차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계가 다 끝나서 인재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자 전시관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기본 설계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5년째 지금 이제 가 있는 게 아니고 복합문화관 그 완공이 되었는데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원을 조성하고 있고, 자, 문화예술은 여기저기에 뛰어넘는 게 아닙니다. 묶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파우라는 특정한 지역에 남원의 문화예술 대표성을 갖고 있는 미술관, 여자전시관, 5.7 전시관, 복합문화관, 박물관,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공간, 그리고 국가정원, 우리 시정원, 거기다가 야외 공연장,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천억 투자하는 게 잘못된 수치시고요. 거기는 국비, 고비, 시비를 다 포함해서 한 2,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예단하지 마시고 호도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질문 받을게요. 현재 투자되어 있는 잠깐 기다려보세요. 하나 다음 이상이 질문. 투자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다음 사람 하나 없어요. 다음 근데 질문 앞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지금 조성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지 예. 사람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는 그 예단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참고로 지금 말씀하실 것 같으면은 지금 거기 한파구에 지금 저기 이제 김병준 미술관이 있는데 미술관이 18만 명 갔다니까요. 시장님 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네네네. 지금 사회자가 있는데 네. 사회자가 거명한 사람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걸로 할 건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싸움닭처럼 알겠습니다. 이 좋은 자리에 와서 얼굴 붉히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의문이 들고요. 사회자님. 사회자님한테 권한을 주면 사회자가 그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원활한 진행에서 제가 유재호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내일보 유료 기자입니다. 네.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이어져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 정부나 전 시장 군수들이 잘못 결정을 했더라도 그 다음에 꼭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전 정부에서 잘못되더라도 그 후임자를 또 받아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전 정부에서 잘못됐다면 전 정부에서 사과도 해야 될 줄 아는 것이 정부고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행정에 있어서 이 앞에 정부가 잘못됐다 하여 지난번 처음에 감사를 신청하셨지 않습니까? 이 모노레일에 대해서 자, 우리 기자님이 저기 이제 질문하시고 질문 취지가 이게 모노레일에 대한 감사를 했었으면 혹시 그때 특히 잘못된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면 또 이런 일까지도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요. 현재 508억에 505억 변상을 하게 되면 이자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그 원금이 405억으로 지금 제가 알고 그럼 있고 97억 정도 거기에 이제 연체이자입니다. 연체이자까지 연체이자 포함해서 지금 현재 또 지난번에 현재 그 모노레일 그 사용 승인을 고려해서 1억 넘게 한번 변상한 적이 변상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까지 포함하면 이제 98억 될 거고. 네. 그다음에 또한 그때 했던 소송비 또 이번에 3심까지 왔던 소송비 또한 만만치 않을 텐데 네. 소송비는 어느 정도나 소요됐습니까? 그거는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이게 보면 남은 테마파크로부터 철저하게 그 부상권을 청구할 계획도 갖고 오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저희가 그 행정소송의 그 판례들을 보면 의회나 일반 행정의 시장 군수가 결재한 라인에 대해서는 승소하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과연 그 남은 테마파크를 상대로 부상권을 청구한다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질문 다 하신 거죠? 예, 그 부분만 해주세요. 실제 지금 이 소송은 남원 씨가 제기한 게 아닙니다. 참고 네, 말씀. 그쪽 저희 알고 있습니다. 네. 사업자가 민간 투자 사업자가 이 민간 투자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다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 대출을 받은 거를 남원 씨가 보증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받은 자가 그 남원 테마파크라는 회사인데 남원 씨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근데 이 회사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주, 대출 기관이 남원 씨를 상대로 대출을 상환하라고 요구한 것이 본 소송의 내용입니다. 시민들께서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이 뭐냐면 우리 남원 씨가 소송하는 걸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주단, 돈을 빌려준 자가 저희에게 원래 대출을 갚아야 될 사람이 못 갚고 있으니까 그걸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게 소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돈을 갚아주기 때문에 대출을 빌려간 자의 재산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 절차상. 다만 이 법적인 처리 과정이 필요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현재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쪽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돈이 지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시설물이잖아요. 시설물로 계산이 되면 끝나는데요. 질문했습니다. 네. 앞에 네, 문화맨 이남주 기자입니다. 이 모노레일 기각 관련돼서 시민들이 원하는 말은 이런 시장님의 이야기도 맞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적 책임질 시장님도 필요하고 현 관련돼서 기각 관련돼서 책임질 시장님도 필요하다. 시민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시민들이 그 시원스럽게 알아들 수 있게 좀 깊게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네요. 그게 깊게라는 그도의 의문에 대해서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시민이자 김태윤입니다. 네. 시장님 취임 초에 한번 이렇게 발언 기회를 드리고 자, 말미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되면 좀 이렇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시민들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이렇게 생겼다고 봅니다. 이게 의혹이 앞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이 자리에는 2심 판결문, 대법원 상고기록 판결문을 놓고 네. 좀 이야기를 심도 있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차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사실 이게 그 법원 판결문은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거든요. 굳이 저희 시에서 직접 공개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점이 있고요. 누구나 다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법원 판결문이 열람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사님께서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이 그 판결문을 놓고 우리가 민주화 보좌를 따지는 것보다는 사실 1심, 2심 과정 중에서 우리의 이 재판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의회 지를 때도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의 제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내용에 지금 2심의 판결 결과를 가지고 3심 때는 또 다른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논쟁의 장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점만 좀 양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해가셨죠?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남원 씨가 주장하는 모든 부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실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 모든 것들을 상식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민간투자 사업자가 반복적인 말씀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자는 자기 돈을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설물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투자한 돈을 회수해가는 게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근데 그 민간투자 사업자가 돈을 빌렸어요. 전액을 다. 근데 그걸 남원시가 보증을 서줬거든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민간투자 사업자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을 하는데 그 돈을 다 빌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돈을 빌리는데 지자체가 그 보증을 왜 섭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인데.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요. 네. 제가 취임 초에 네. 그 소송 예. 들어가야 되겠다 했을 때 이 자리에서 참 잘하셨다고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행위자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결제와 그 결제에 대한 의무, 책임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대강당에서 말씀하실 때도 수용하자마자 이걸 본인 이거 부당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고려시켰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는 것도 1%의 그 어떤 기대치가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네. 그렇다면 그때 당시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불법 행위, 행정 행위에 잘못된 점을 고소 고발을 한다든가 징계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감사해봐라 직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 오늘의 이 결론적인 기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물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저는 그렇게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누가 잘됐다 잘못됐다로 따지고 들어가면 본질이 벗어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 영업에 대한 손해 그런 부분을 이렇게 못 주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내놔라. 영업 손실을 내놔라 해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의견 표명보다는 질문 중심으로 저희가 했지 질문 않습니까?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저는 좀 최소한 우리가 여기에 입장이 아니라 시민 앞에 사과 발언을 모두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으로서 모든 법적 책임 수습을 누가 봐도 완벽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모두 발언이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뉴시스 김조영 기자입니다. 시장님 아까 답변 말씀 중에 그 남원시는 보증 채무자고 원 채무자가 있고 대주단이 이제 채권자인데요. 근데 원 채무자가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1년 4-5개월 정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초에 뭐 1,400명 예상을 했다가 실제로는 뭐 300명, 400명 이 정도 규모인데 근데 그 원 채무자가 그렇게 해서 발생했던 손실액이 쌓였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동안 원 채무자는 단 한
번도 그러면 생활을 안 한 것인지 또 이게 좀 기다.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원채무자의 상환에까지 포함된 부분이 있고 이후에 그 시설을 이제 나머지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시설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 결합을 했을 때 나머지가 505억 원을 변상을 해야 되는 금액 중에서 얼마 정도가 보존될 수 있는 예상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네. 지금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 구상권 청구 대상은 주식 남한테마파크입니다. 네, 시설의 지금 현재 소유주는 남한테마파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네들이 지금 현재 그 상환했던 게 아니고 2022년 그 8월 달부터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네들이 대출을 받으면서 2021년 10월 달부터 이자 상환만 했어요. 이자 납부만. 언제까지? 2023년 6월 달까지. 이자 납부만 했고 원금은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 변제를 하려고 하면 원금 포함해서 다 변제를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시설 인수를 하기 위한 이 채무상환 예정 금액 그리고 서로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금 여기에 지금 그 부과해야 될 그 세금이 있죠. 14억 4천만 원 정도가 세금 부과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다 상계를 포함을 하든 뭐라든지 간에 일단은 상당히 그 유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 현재 시설되어 있는 모노레일과 지거웨어의 그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협의를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대출자 즉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우리 남원시에 계속 지연이자를 지체이자를 지금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이 돈을 상환하고 난 이후에 관련되어 있는 구상권 청구라든지 행정 절차를 또 사업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민사적 형태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영규 이사님 말씀해 주세요. 실전부심은 박영규 기자입니다. 네. 저는 남원시 행정이 과거나 현재도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노레일 소송이 전임 시장 때 계약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후임 시장이신 최경 시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계약이 불법하고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네. 나중에 소송이 이렇게 붙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이게 대법에서 마지막 판결을 보면 예. 이 중점사항에 이 협약사항이 합법, 유효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당시 전임시장, 남원시 행정, 전임시장 때 행정이 계약했던 계약 내용을 네. 시장님이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이것은 무효하다, 불법이다, 이 행정이 이렇게 네. 판단을 하셨는데 그 네. 판단이 결국 대법원에서는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예. 그 당시 시장님이 그때 판단했던 것이 결국 패소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리고 그 판단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혹시 시민들한테 네. 유감스럽다, 안 좋은 소식을 전해줘도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직접적으로 이런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데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네.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절차 과정이 아주 간단한데 시민사회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왔고 사업 이후에 그죠? 그걸 우리 기자님 잘 알고 계시죠? 제가 감사를 실시했어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뭐였냐면 법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감사 결과. 제가 그 감사실장한테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강압을 한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감사실 내에서는 이 사안만 가지고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실시 협약서 자체에 강행 규정이 있다 이거죠. 이 규정으로 인해서 실시 협약서가 공유재산법상 지방계약법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감사실장이 감사실에서 법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가 인위적으로 시설물 이수하는 순간부터가
저는 불법 행태를 한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인수를 못 받았죠. 그러면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공익감사도 사실 청구를 했어요. 감사원에다가. 거기서 물론 결국 기각이 됐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저쪽 그 시행사 쪽에서 도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이거를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소를 제기를 했어요. 뭘요? 실시협약서를 이행하라고. 근데 도행정심판원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실시협약이 고유재산법상 위반이다라고 딱 의견을 내려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기자님들 딱 보시기에 감사 결과가 법적인 오류가 있다고 하고 있고, 도행정심판원에서 공유재산법상 위반이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전임 시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이어받는다? 저는 불법행위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게 첫 번째 사안인 거고,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협약 이행하는 그 과정 중에 이 소송의 주체는 다시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남원시가 아니에요. 지금도 저 모노레일과 시바에는 시행사 측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 법상 문제가 있는 이 상황들을 결국은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내용은 뭐였냐면, 그 전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그렇게 법적인 설사 실시협약서에 법적인 오류가 있다손 치더라도 시의회에서 재결을 했기 때문에, 의사결정기관인 시의회에서 재결을 했기 때문에 인정된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시 행정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시의회에서 의결을 했으면 그 의결서는 유효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패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이 사업을 이어받고 실행하고 이 과정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죠?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좀 예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연간 30억, 40억 적자 나야 됩니다. 분명히 이거는. 왜? 사업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아까 잠깐 기자님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남원시에 제출할 당시에 사업계획서에는 하루에 1,300명 탄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 이네들이 1년 4개월 동안 영업하는 기간 동안에 하루에 347명 탔어요. 무슨 얘기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년 적자가 30억, 40억씩 나야 돼요. 그럼 누군가는 분명히 이 사안을 들여다보겠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시장인 추경식이가 실시협약서는 문제가 있다고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행정심판원에서 공익재산법상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시설 인수를 했어요. 그죠? 그럼 저는 불법행위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래야 됩니까? 후임시장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게 적법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과정 중에서 통상적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될, 민간 투자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모든 재비용들을 다 집어넣어서 대출받았어요. 405억 안에는 민간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홍보비, 각종 이자, 세금까지를 다 때려넣어서 405억을 대출받으면서 남원시에 보증을 처리한 겁니다. 그럼 불합리한 구조에다가 사업 수익 구조도 맞지도 않아요. 그거를 제가 전임시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받아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시민들께 사과드릴 말씀은 최선의 노력을 저는 다했습니다. 한 점도 부끄럼 없이. 시장으로서 해야 될 책무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와 과정 중에서 문제가 있었던 직원에서 이미 징계를 줬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초기. 그리고 지금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럼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데 행위를 저지른다? 후임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시장님 협약이 불법적인 거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했다고 하시면 네. 대법원에서는 실시협약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대법원 판단이 그러면 시장님 생각에서는 불법적이네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규별할 수는 없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시협약서에 오류가 있다서 치더라도 실시협약서에 오류가 있었던 치더라도 시의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 또한
적법하다라고 봤다라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대법원이 판단이 옳다 그렇다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죠?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다음 기자님. 네, 정명기 기자님. 예, 전북헌 신현기 기자입니다. 지금 시행사의 부상권을 청구하신다고 했는데 네.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나머지 주축사유가 분명히 있다고 판결이 났는데 오히려 이게 시행사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 아닌가,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의문이고요. 또 그래서 지금 시민들은 이 부상권이 전현직 시장이나 시의회, 또 나아가서는 공무원들까지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묻거나 지실 것인지 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고. 그 구상권 청구에 대한 그 시행사의 아까 우리 기자님께 다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의 그 시설물 민간 투자 사업의 모노레일과 지바이의 시설물 소유주는 남한테마파크 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한테마파크에서 이 사업 시행을 위해서 빌린 405억 돈을 남한테마파크가 돈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보증을 선 남원시 보고 그 돈을 갚으라고 한 것이 소송이 되니까요. 본 소송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돈을 갚고 우리가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원래 돈을 빌린 자가 돈을 갚아야 되는 돈을 못 갚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이익금을 남기면서 그걸 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보증선 남원시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 갚아주니까 당연히 부상권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건 저희가 그거는 확인한 바가 있고요. 전혀 문제가 법률자문을 포함한 바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임 시장님이나 그 전에 이 의결서를 오게 됐던 뭐 시의회나 그거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받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국정원수 박우정 기자입니다. 이 모노레일에 관해서 제가 이거 취재를 상당히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1차 예비 타당성 조사 때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표한 주식회사 하나라는 업체가 이 1억의 이 용역을 맡았었어요. 그때 총 사업비가 140억이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분들이 주장한 게 뭐였었냐면 시민 연간 이용 인구가 10분의 4밖에 안 됐어요. 이 모노레일을 탈 의향이 있나라는 여론조사가 40%, 48%인가? 그밖에 안 나왔고, 그 다음에 판량, 연 총수익이 18억 예상했어요. 지금 이용객 수는 약 43만 명 잡고, 그래서 하나에서는 이거 수지 타산이 안 나오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지금 예고를 한 걸로 비춰졌어요.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때.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것은 사만에서 저 사업에 뭐라고 그래야 돼, 의향서 제출하면서부터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올라타기 시작하거든요. 액수가. 그 변동 사항을 보면은 기자님 죄송한데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5차례 사업 진행이 과정이 벌어져요. 근데 금액이 140억에서 303억, 그 다음에 350억, 그 다음에 380억, 나중에 405억, 그러다가 425억까지 갑니다. 이게. 이 과정에 대해서 아무도 견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진짜 어처구니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남원 테마파크라는 회사가 이 사업 제안서를 꾸려가지고 들어올 때 자본금이 얼마였었냐면 단돈 300만 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300만 원짜리 회사의 사업 신청서를 가지고 남원시의회 사업성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줬어요. 그럼 단체장, 공직자들, 담당 직원들, 남원시 의원들, 자본금 300만 원짜리 회사를 상대로 이 사업 승인을 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우스꽝스러운 지금 상황으로 비춰져요. 다음에 이 과정 진행한 건 실시해박서는 독소장이 워낙 많아서
조목조목 제가 정리한 건데 이거 다 읽으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지금 참고로 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네들이 우리 남원시에 처음 제안을 할 당시가 2019년 5월 9일입니다. 이때 그 전체 사업 총 투자비를 330억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을 20%에서 66억을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이게 불과 1년 만에 2020년 9월 25일 날 425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을 20억으로 줄여요. 66억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자본 비율을 사업 투자비를 증액시킴과 아울러서 자기 자본 비율을 줄이면서 남원시의 재정 부담 비율이 월등히 높아진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00만 원짜리 자본금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뼈저린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원 테마파크 재무표를 대표 한경석인가요? 그 양반이 실수로 한번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을 모 기자가 아침 다운받아가지고 내려놓은 게 있어요. 네. 그 서류에 비춰 보면 설립 날짜에 300만 원 자본금 맞춰서 설립한 범인 인허가를 낸 날짜하고 그 다음에 남원시의 그 사업성 검토를 한 그 과정이 300만 원에서 시작해서 쭉 와요. 그래갖고 20억을 맞추겠다고 하는데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그 150억 최초의 대출이 일어난 날짜하고 20억 맞춘 날짜하고도 약간 오차가 있어요. 진짜 죄송한데 그것도 질문의 요지만 좀 말씀해 예. 주시겠어요? 쉽게 해서 이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상법상의 어떤 원칙이나 순리대로 진행된 게 아니고 완전히 편법과 그 다음에 도저히 절차적으로 있을 수 없는 과정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최시님한테 또 다음 쪽을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전라북도 남원 시민단체에서 감사 요청하려고 했을 때 네. 자체 감사도 전환해가지고 감사를 하신 의도. 그러니까 의도는 없고요. 네. 저희가 먼저 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단체에서 모르셨을 수 있죠. 저희가 의도적으로 공익감사 청구한 내용을 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걸 파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감사를 했을 뿐입니다.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나만 매우 중요한 건데 전라북도 행정소송 이 건에 관해서 행정소송 진행하면서 남원시 자문 변호사들 계셨죠? 두 분인가? 네. 그분들한테 실시 협약에 관한 자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을 겁니다. 그럼 이거 승소하면은 아무래도 된다라고 자문 받았는가요? 답변이 그렇게. 거기까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자문 변호사도 있어서 이 법적 결과에 대해서 이미 얘기는 했을 텐데. 네. 행정심판원에서 나왔던 얘기가 실시 협약서의 무효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받으면서도 네. 이 민사소송법상 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 방안을 전혀 제시를 안 했다는 것이 지금.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 시장님이 지난 일이지만. 네. 또 다른 시장님, 이거 해결 방법이 간단히 있습니다. 잠깐만 시선을 예, 제시해주세요. 네, 일단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질문 안 하신 기자님 먼저 질문을 받고요. 네. 추가 질문 있으면 그때 다시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기자님 없으실까? 그럼 김태희 오마이뉴스에 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태인입니다. 죽은 젖이 불알 만지는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기자님 있잖아요.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님께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가지고 변제를 하시겠다. 소속한 시일 내에. 근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 시장님 독단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 이전에 405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변제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2심, 3심의 모든 책임의 주체는 시장님한테 있었는데
그 비용적인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성안을 할 건지, 아니면 시장님 이건 내가 그 개인적인 시장으로서의 판단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비로 이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진행할 것인지 시장님 고견을 여쭙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 전문가의 작은 받아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해봤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1심 판결 이후에 2심, 3심 가지 않고 이거를 그냥 인수를 했었을 때, 자 거기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말씀인데, 첫 번째 1심은 최종심이 아닙니다. 2심도 최종심이 아니고 대법이 최종심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오류가 있으면 반드시 최종심을 받아야 될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용적인 부분이죠. 비용적인 부분에 그 시설물을 1심 끝난 후에 그 인수를 했다고 예측을 했다손 치더라도 남원 테마파크가 1년에 원금을 갚지 않고서도 이자만 변제하는데도 37억 적자를 냈어요. 무슨 얘기냐? 1년에 최소한 30억에서 50억 정도의 적자는 너무하다. 왜? 처음에 당초에 1,400명 정도의 일일 방문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347명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1,000명 정도는 허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1,000명분에 대한 적자는 불보듯 뻔한 거죠. 그러면 이 시설물을 인수했다 손 치더라도 결국 적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가능성이 단 5% 아니 1%만 있다 손 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될 필요성이 두 번째 예산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자, 법적인 오류도 해결하고 또 예산적으로도 그렇게 큰 손실이 나지 않고 지금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당초 지금 대출 약정서들을 하게 되면은 20년 동안 593억을 변제를 해야 돼요. 원금 405억에다가 이자 188억까지. 그러면 해년마다 37억 적자를 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통틀어서 지금 현재 해야 될 우리 남은 시간 부담해야 될 비용이에요. 그런데 상고 결과 지금 현재 505억을 전액을 다 납입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 거죠. 원금 다 갚는 겁니다. 어찌됐든 전체 지금 현재 우리가 남은 시간 그거를 20년 동안 갚아야 될 거를 지금 당장에 갚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왜? 어쨌든 이자를 188억을 갚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순히 숫자상으로 내놓고 책임성을 전가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 아니라 실리를 따지더라도 2심과 3심의 과정에는 오히려 더 우리 남한시에게 유리한 조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던 겁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고양시 치원님인데요. 기자님 죄송한데요. 예.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니까 저 뒤에 계시니까 새로 하신 분 계십니까? 일단 기자회견 끝나고 나면 하시게요. 일단은 질문을 뒤에 계시니까 질문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하신 분들 하고 그 다음에 정보 기자회견 끝나고 나면 하세요. 네. 고관식 기자님. 공식적인 기자회견 끝나고 별도로 시장님이 책임을 지기로 보니까 시장님이 책임이면 돼요. 아까 답변 이거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서 공식적인 수단에서 시장님이 다 책임진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과거를 들먹거리면서 변명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안을 똑바로 보십시오.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사안을 똑바로 보시면 돼요. 저희 진행에서 고관식 기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네. 전국면 오건식 기자입니다. 이 모노레일 문제점 가지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건? 지금 이런 법적인 절차와 제사의 정리가 끝나고 시민들의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시의회와 또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이걸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위탁대로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이제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채무가 있느냐 없느냐, 지방채를 발행할 거냐 말 거냐 그러잖아요. 지방채 발행할 이거 주보세요. 지방채 발행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안정화기금을 지난 3년 동안 조성한 목적이 증거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남원시가 이 재산권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말씀도 좀 듣고 서로 논의를 좀 해야 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유효 시간이 한 2년 정도 경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최우선을 놓고 시설하는 작업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다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 시설 인수를 하고 난 이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법적 단계를 먼저 정리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처음 질문하신 분 있으실까요? 그러면 류세호 기자님 먼저 소리 주실 텐데요. 시장님 오늘 참 요 앞에 전임 시장이나 전임 그때 같이 했던 의원들이 사실 그분들이 큰 책임인데 여기까지 왔던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405억의 원금을 사실상 지금까지 말을 들어보니까 405억을 내지 않게 지금까지 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405억보다 약점들이 있고 장점들이 있다고 검토를 해보니 405억에서 좀 적게 줄여달라 하는 그런 소송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줄여달라. 좀 타당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고 잘못된 부분들이 줄여달라는 얘기는 아니었죠. 아닌 소송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줄여달라는 소송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마지막 3심을 갔을 때도 1심과 2심은 반복적인 말씀은 민사 형태로 본 거예요. 민사 형태로. 무슨 얘기가? 돈 빌린 사람이 돈을 못 갚으니까 보증을 선 사람이 돈 갚으라는 게 본 소송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거 민사잖아요. 근데 남원시는 공공기관입니다. 저희가 3심을 가기 전에 전 대법관하고 자문을 구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김현장이라는 법률 회사하고 집행이라는 법률 회사를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전 대법관이 그럼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건 민간 사업자들끼리의 거래관계가 아니다. 기관과 민간이다. 그럼 즉 이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라고 본 거예요. 단순히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라 도시계획법상, 건축법상, 도시계획법상 공법을 적용받아야 된다. 유원지 시설은 이미 저희가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상 유원지 시설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법 적용이 가능하다. 공법은 공익을 우선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 이게 공익시설에 유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시해박세의 무효주장이 가능하다라고 저희한테 자문을 해줬어요. 실시해박세의 무효주장이.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자문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3심의 승사를 보고 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법관에게. 그럼 구상권을 해서 남원시에서 뺏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할 사람들도 아니고 돈 넣는데 좋아라고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 범위를 남원시가 받는 거 아닐까? 구상권에서 넘어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소유권 넘어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상권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달라 그러면 줄 것 같은데요? 그건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너희들 능력이 안 되니 그건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소속까지도 안 끌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새로운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만약에 좋은 말씀이신데 그건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협의를 해봐야 되고. 시장님 변명 들으려고 온 자리 아니니까 시장님 책임지기로. 그리고 우리 기자님도 낭설을 떠뜨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님이 책임지기로. 그런 말씀하실 때는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말씀하실 때도 사실을 근거로 말씀하셔야 돼요.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 형태로 말씀하시면 낭설 퍼뜨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것도 사업 중단하세요. 한 파워에 누구 돈으로 투자합니까? 시장님 돈으로 투자합니까? 삼천억 저질러놓고 떠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죠. 그 차이는 시장님이 예의를 개발하고 그자는 예의를 지키시라고. 기자님 지금 공식적인 진행 중으로 이 사태도 예의를 지키세요. 전직 시장과 현 시장이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위에 그 다음에 공무원들 해당 관련자들 예의를 책임지십시오. 지키세요. 예, 예의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한 파워권 투자하지 마십시오. 예의를 지키세요. 이 모노레일보다 10배 이상의 재앙이 닥칩니다. 절대로만 안 됩니다. 한 파워 지금 회의 진행이 지금 질서 유지해서 지금 자, 또 다음 저희 정명기 기자님. 네. 정명기 기자님. 네. 정명기 기자입니다. 요즘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잘못 없다는 말을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시흥사 대주단 상대로 다 항소하시고 모두 패소하신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신념, 책임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이 시장님의 실시협약 고유주장, 그러니까 이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제 개인의 주장이 되잖아요. 공직 내부에서도 이런 항소 상고 진행하실 때 반대 의견 없었습니까? 다 공유다 했습니다. 관계부서와 그걸 전체 전직원들한테 공유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다시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 지금 우리 기자님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법률 자문 다 받았고 감사 결과 나왔고 그리고 도 행정심판원에서 이미 재개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아까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떻게 그 법을 위반합니까? 불법적인 것을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 중복된 질문은 앞서 네.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가름하고요. 새로운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전민일보 전주현입니다. 이 모노레일 관련해서 이 사건이 처음부터 형사 사건으로 가버렸으면 형사 사건이요? 예, 형사가 안 되는데요. 갔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인사로 가게 된 이유가 뭔가 궁금합니다. 이게 형사 사건은 안 되죠. 글쎄요. 도의성이 입증돼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형사 사건인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글쎄요. 예를 든 것까지도 좀 조심스럽네요. 협약서를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히더라고요. 이건 협약서도 아니고 예를 들어 장난치거나 마찬가지로 이런 협약서를 봤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 그런 협약서를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해보면 거기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시장 제일 급한 것은 그게 아니고 하루하루 불어나는 이자라도 해서 내일이라도 빨리 연결을 해서 지금 벌써 한 6,500만 원 잡았지 않습니까? 문제를 29일 날. 내일 그래서 이제 그 시의회에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릴 때는 지금 통화안정화 기금이 520억이 있는데 전액을 지금 현재 용도 변경을 해서 그 제안을 드릴 겁니다만 의회에서 또 의사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거성산업하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해서 20억을 물어주고 8억을 대법원 판결에서 28억을 물어줬을 때는 오늘 대법원 판결 났으면 다음날 아침에 의회에서 의결해서 28억을 지급했거든요. 근데 지금 5일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의회에서 손익도 안 되고 그날 다음날이라도 대책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서 저희가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하루하루를 더 여기 상황까지 왔는데도 최악의 순환을 맞았는데 이것도 아직도 5일, 6일을 지나서 또 한다면 시민들의 여론은 어떨까요? 지금 막 하루빨리 불을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10시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라도 열어서 했어야 되는데 11시부터요, 12시부터요. 돈도 저희가 시의회에 오후부터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 소신 요청. 그왜 의회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줬? 그래서 지금 내일 임시회의입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미룬 겁니까? 미뤘다라고 볼 수 없죠. 의회도 절차와 과정이 있으니까요. 이게 급한데 무슨 지난번에는 그렇게 빨리 했는데 아직까지도 수입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빨리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구성 기자님. 네, 국전수 더우정 국장입니다. 네. 그 진행 과정에서 민자 투자 유치 사업을 100% 민자 투자 유치로 진행하겠다고 처음에 사업 진행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나머지 대출 약정 보증이 있었습니까? 거기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그거 꼭 확인해 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네. 남원 테마파크가 전동차 제작할 때 전기 3상을 안 쓰고 아주 싸구려 배터리 충전식으로 제작을 했어요. 네. 한 양의 가격도 벌써 몇 천만 원 차이가 나고 과연 이 사업을 끝까지 진행할 의도가 있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네, 그것도 잠깐만요. 또 그 다음에 대주주들이 DL, 4만, 3호, 그 다음에 한 모씩 넷이 남원 테마파크를 각각 4억, 5억, 5억, 또 6억 그렇게 해가지고 자본금을 맞춰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시공, 운영, 공사 운영까지 다 참여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모노레일 한 대당 우리 남원시는 2억 5천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주주들이 이 사업을 외주를 공개 입찰 붙인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공사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득을 본 걸로 보입니다. 거기까지는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노레일 한 대에 지금 우리 떠다니는 저 에어컨도 안 되고 히터도 안 되는 모노레일 한 대에 2억 5천만 원 책정됐습니다. 참고로 그 유사한 시기에 문경시는 1억 5천만 원 책정됐고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시장님 마지막 아니 이제 저 죄송한데요. 공식- 저기 네. 처음을 하신 분이 하겠다고 하시는 아, 분 있어서 그래요? 박건우 기자님, 네. TV조선 박건우 기자인데요. 네. 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그 비상금 형태의 개념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 지금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조기 상환을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이 기금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추진하는 게 뭐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지금 시장님께서 이런 법안을 내놓으신 건지, 아니면 1심, 2심 과정에서 이러한 흐름을 또 남은 시 공무원이나 시 의회와 상의한 부분이 있는 건지. 네. 그리고 아까 서부에 연합뉴스 기자가 말씀하셨는데, 남은 시 예산이 지금 1조 583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현금성 복지 사업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남은 시민에게 좀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네. 차질이 정말로 없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 시장님은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 사실은 이 그 통합안정화 기금은 이제 전체 규모는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중에서 이제 기금을 조성하기도 하고 또 끌어 쓰기도 합니다만, 이 소송이 진행이 될 때부터 사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최악의 상태를 가정을 해서 남원시가 그 최종전에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년 150억에서 200억 정도의 용처를 이 모노레일 사업 비용으로 지금 저희가 계산해서 전체 3년 동안 지금 저희가 쌓아온 돈이 한 520억 정도 됩니다. 통합 안정화 기금의 전체 금액은 정치된 금액은 520억 정도 될 것 같고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예상했죠. 이게 뭐 최상의 경우도 있을 거고 최악의 경우도 있을 거고 중형의 경우도 있을 텐데, 차제의 최악의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배상 판결이 날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데 우리 남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복지비, 그리고 또 농업 예산, 그리고 또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삭감한 사례가 없고 더 증액한 사례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해야 될 이 지금 조성한 돈들이 뭐냐면 중복되고 불필요한 보조금들을 저희가 줄였어요. 국도비 보조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시 재정으로 부담되는 그런 돈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맨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안에 있는 내막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소나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민간경상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민간경상 보조금도 지금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 보조금 단체에 주고 있는 일반적인 뭐 보조금들을 다 줄여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졸라맨 거예요. 살림살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이 다 이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고 다 보지는 않습니다. 다 긍정적인 분도 계시고 부정적인 분도 계시지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 입장으로서는 최악의 상태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준비해왔다는 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행스럽게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여건이 됐다는 것이 다행스럽다는 말씀드리겠고,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남은 시민들에게. 시원하게 사과하십시오. 그냥. 제가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이라고 이렇게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책임이 큽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 독단적인 결정을 했다든지 또는 뭐 이 사업을 중단하는 의도를 갖고 했다든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준수를 했고, 그리고 충분히 법률 자문단들과 검토를 했고, 우리 실무진들과 검토를 했고, 가능성을 보고 했고, 다만 결과론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민 모든 분들께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기자
기자님들이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들의 그 소중한 세금이 그야말로 더 이상 새나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부족함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자체 내에서 또 자성하고 반성하고 차제는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번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고 혹여 제가 말씀드린 도중에 다소나마 언성이 높았던 것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는 물론이거지만 저 또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왜곡된 사실들이 시내에서 그 시민들이 말씀 주실 때에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속속들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 감사 담당 팀장이나 담당 관광과장이나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단 털끝 넘침이라도 사실이 아닌 사실을 얘기했었을 때는 저분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로 인해서 시민사회가 분열이 되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왜곡시키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되겠기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나마 언성을 높였다는 점 우리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느냐 그리고 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겠느냐 제가 목적하는 바는 그겁니다. 이미 저질른 일에 대해서는 반성하면 되는 거지만 이로 인해서 시민사회가 분열이 되고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공격하는 그런 형태의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도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말씀드린 네, 거지 알겠습니다. 시장님을 책잡자고 하는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기자님들이 가능하면 이해합니다만 우리 시민들께서 좀 더 이제 좀 안정을 할 수 있도록 표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정 설명을 다녀보니까 생각보다 왜곡된 내용들을 다 알고 왜곡된 내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빚담이 않는다, 비폭탄이다, 막 이런 내용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께서 좀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어쩌면 이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영원 기자님께서 한포 말씀하셨는데 한포도 살려야 되겠고 양립단지도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모노레일도 삽니다. 그래서 그걸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쪽으로만 보셨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모든 분들이 다 우리 남은 시민들이시고 또 남한의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또 차지의 때가 우리 최영원 대표님한테 또 전화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 테니까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고 시장님 잘 들었고요. 네. 하여튼 지난번 어떠겠습니까?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과의 통합이고 네. 진정성 있는 사과문 하나 만들어서 네.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 한번 언론이나 통해서 좀 내부적으로 저희 그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선거도 다치셨는데 앞뒤도 끼웠고 그랬는데 네. 저 사과문 좀 진정성 있게 해서 한번 홍보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네.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 좀 해주시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좀 긍정적인 표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긍정적이진 않겠지만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